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장해찬이라는 젊은 친구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과거에 장해찬 작가, 묘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씨가 쓴 소설이 뭐냐? 알파 장르의 소설이에요. 그럼 는 또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들, 이런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장해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0% 허구의 판타지 소설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킨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그 실존 인물들 등장을 당신이 어떻게 시켰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 판무 파탈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라며. 저 수식어를 늘어놓고 이름을 김혜수로 해놓으면 저거 누가 봐도 김혜수 씨 아니야? 뭐 김혜수가 필러 시술 부작용으로 누가 함몰돼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방중술로 고쳐주고 있다며. 김혜수의 몸이 뜨거워졌고 양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 남자를 상징하는 원천적 기운을 김혜수에게 분출했다. 바로 지금 봐봐봐봐, 강렬한 양기가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신음이 하이톤이 되어 어쩌고저쩌고. 야이씨, 이게 뭐야? 김혜수 씨가 이거 알면 기절하겠구만. 여러분, 라는 게 이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유명세, 사회적 이미지를 훔쳐다가 음란한 망상 소설을 써서 돈을 버는 거는 도둑질인 거고 명예훼손인 거고 모욕인 거고 성희롱인 겁니다. 이건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정말 못된 짓거리인 겁니다. 아니, 실존 인물을 가지고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된다니까. 장해찬 씨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쓴 건 100% 허구의 판타지 소설이고 이준석이는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래서 이준석이고 나발이고 장해찬이가 실제 인물을 가지고 저따위 글을 쓴 게 문제라고요. 이준석이는 이준석이고 장해찬 당신을 얘기하는 거잖아. 소설이라는 단서만 달면 아무 글이나 막 써도 돼? 이거 어때?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남자와 장해찬이가 를 물고 페라리로 폭주를 뛰고 있었다. 장해찬은 남자인 본인에게 여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며 몸이 뜨거워졌고 양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바로 지금 남자를 상징하는 원천적 양기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장해찬에게 쏟아졌다. 파바바박. 장해찬의 신음이 하이톤이 되고 장해찬은 생각했다. 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군. 당신이 하는 게 이런 거야. 뭐가 판타지 소설이라서 문제가 안 돼? 자, 장해찬 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그것도 제가 거의 10년 전에 썼던 발언들밖에 저에게 들이댈 게 없다고 따진다면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승전 이준석이야 이거는. 저거 이준석이가 썼어요. 그래서 장해찬 당신 말하는 거야. 뭘 딴소리라고 있어. 아이유랑 뽀뽀를 하네. 김혜수 함몰도 고치려고 양기를 부어줬네. 뭐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스님도 흥분을 하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라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냥 실컷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해놓고 그걸 소설이라고 퉁치는 장해찬이가 괘씸하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장해찬 씨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글로 배설을 하고 소설이라 퉁치고 도망가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뭔 본인 논란에 남 탓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아주 끝까지 여저 다니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다니더만 아주. 100% 허구다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 쓴 내용이고요. 그 안에 보면 막 마법도 나오고 주인공이 이제 삼국지 나오는 화타 제자가 전생한 거거든요. 막 그런 이 판타지 소설 속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 정신이 온전한가 이거? 이보세요. 마법도 나오고 화타 제자가 전생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소설 속 내용이 저지경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실존 인물을 저지경을 만들어놨는데? 웹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좀 표해야 될 것 같고요. 놀고 자빠졌네. 장해찬이가 저짓거리를 해놓은 것을 지적을 하면 웹소설 작가, 판타지 소설 작가를 비하한 거야? 장해찬이가 소설가들의 대표유? 왜 네가 판타지 웹소설 작가한테 엉겨붙어요? 그 사람들 짜증나게. 알패스 같은 거나 쓰는 사람을 누가 같은 소설가로 봅니까? 뭐 이런 물건이 다 있나 이거?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들러붙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거야. 페미 애들이 지들 행동 지적당하면 여성 혐오라고 막 방방 뜨지? 당신이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해찬이가 궁뎅이에 뿔난 짓거리를 한 걸 왜 웹소설 판타지 소설
작가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건 자체의 프레임을 바꿔서 지금 웹소설과 판타지 소설이 비하받고 있다. 작가들이여 나 장혜찬이를 도와라.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미치겠다. 너 정신 괜찮아? 본의 아니게 특정 연예인이 연상되어서 그 예.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웃기고 자빠졌네. 본의 아니게 특정 연예인이 연상되어서 팬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에는 죄송하다? 뭐가 본의가 아니야. 당신은 고의적이었어. 인물이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수식어를 앞에 쭉 깔아놓고 이름을 김혜수 이랬다고. 그리고 이거 당신이 쓴 글이야. 다시 봐봐. 첫사랑을 앓는 소녀의 감성을 표현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이지은은 일약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3단 고음을 부를 차례였다. I'm in my dream 해냈다. 이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3단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게 본의 아니게 특정 연예인이 연상된 거야 지금? 장혜찬이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연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큰일 날 양반이네 이거. 한국에서 이지은이라는 이름에 3단 고음이라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라이브 가수가 또 누가 있는데 아예 아이유 노래 가사도 그대로 갖다 박아놨더만. 본의 아니게 특정 연예인이 연상이 된 게 아니라 특정 연예인을 연상시키려고 아주 기를 썼잖아 장혜찬이는. 이지은, 김혜수, 정수정, 초아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장혜찬이가 갖다가 날로 먹었다고.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장혜찬이가 냉큼 가져다가 역겨운 망상글을 싸질러 놓은 거라고. 아니 이따 있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 이미지는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합니까? 끝까지 잘못한 게 없대 지는.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웹소설과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당신은 웹소설 작가로서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연예인들 이미지 등쳐먹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지. 잘했다 이거야? 뭐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웹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이 야설로 비하받고 있으니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이게 말이야? 그걸 왜 신산업 동력으로 삼아요? 장난칩니까 지금? 이제 그냥 막 던지네 이 양반.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봐봐요. 이 라는 게 서브컬처에 속합니다. 코컬처, 메인컬처인 대중소설이 아니라 서브컬처, 매니악한 변방계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 신산업 동력으로 메인컬처로 끌어올린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서브컬처가 메인컬처에 도달할 때는 그에 걸맞는 도덕적, 법적 잣대가 들이대집니다.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자발적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으로 직결되니까. 일부만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관에서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관으로 수정 변경을 거치면서 투자를 받고 애니와 영화와 드라마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허용되는 도덕관념에 아예 정면으로 배치되는 같은 장르를 메인컬처로 도전하시겠다? 그러면 공동체에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이 양반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장혜찬이 하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도덕관을 뒤집으려 시도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떡하지 얘 이거? 장혜찬 씨 잘 봐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드릴게. 야설의 대상이 된 연예인 본인들은 이걸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 이미지에 타격이 오잖아요. 연예인들이라는 게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유명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슬쩍 편승해서 돈을 벌어간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 반응하면 그게 이슈가 되면서 그 소설이 더 퍼져나가거든. 그러니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해자는 소가리를 하는데 가해자는 웃으면서 돈을 쏠쏠하게 땡기는 이런 정신나간 생태계를 가진 소설 장르예요. 라는 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게 저거 쓰는 사람들 자기가 작가라고 나대질 않아요. 대상이 된 연예인이 피해를 보는 거 그거 지들도 알고 있으니까 눈치라도 보면서 음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장희찬 씨는 그게 아니잖아. 아주 대놓고 하고서는 소설인데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야. 당시 인기가 많아서 카카오 웹툰으로 만들어질 땐 아무 문제 없다가 결국 제가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니까 뭐라도 긁어보는 것이다. 이게 정말 논란이 될 거였다면 그때 문제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패스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재작년이요.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게 2021년이라고. 그때 피해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시켰고 당신이 쓴 저 물건은 2016년에 완결이 났어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논란이 안 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안 걸렸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거니까 나는 정당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자,
를 비판하시던 오세라비 작가님이 장혜찬 씨의 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웹소설 장르와 알프스 사건을 구분 못하는 능지란, 내가 비판했던 알프스 사건 들추는 사람들에게 불법물과 합법 창작물 구분 못하나? 내가 2021년 초 알프스 사건이 터졌을 때 비판한 이유는 남성 동성인물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불법으로 판매하고 익명 사이트에서 서로 돌려본 것을 말한다. 그때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적인 잣대, 방탕과 내숭을 비판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장혜찬이의 글은 게이물이 아니니까 알프스가 아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법물과 합법 창작물을 구분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거다? 그럼 이 얘기는 뭐요? 오세라비 작가님은 게이 레즈가 싫은 거였지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건 괜찮았다 이거네요. 장혜찬 씨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작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 과거에 웹소설을 써서 정식 루트를 통해 판매했던 사람은 정차면 안 되나? 웹소설 썼다고 비판한 사람 없고 정식 루트 통해서 판매했다고 뭐라 한 사람 없습니다. 논지 흐리지 마세요. 내용 하나하나 뜯어서 등장인물이 누구를 연상시키냐? 왜 이렇게 야해? 이런 비판이 웹소설에 맞나? 야하다고 뭐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웹소설이라고 비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할 이유 없어요. 지금 누구를 연상시키는 정도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김혜수 아이유한테 모티브 정도 따온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등장시켜서 확실하게 누구인지 특정해서 적고라지를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웹소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런 해프닝을 벌일까? 그것도 불법 유통물 알프스와 연관지어서 말이다. 기가 막히는구만. 오세라비 작가님, 알프스가 리얼 퍼슨 슬래시인데 실존 인물 등장이 문제가 아니면 알프스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왜 비판하셨습니까? 알프스? 동성애물이라서 비판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 아무리 지지하는 진영과 계파가 달라도 그렇지 이성적 판단을 바라는 것은 과욕인가? 성적 대상화? 왜 갑자기 남페미로 변한 사람이 이렇게도 많을까? 애초 위장 안티페미였던 걸까? 계파에 따라 페미 안티페미 왕복하는 시계추들이었나? 아유, 비장하시네. 오세라비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남팸이고 위장 안티팸이에요 또? 아니, 앞뒤가 다른 게 누군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뒤집어 씌우길. 저들이 남팸이라서 장혜찬이를 비판하고 오세라비 작가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알프스가 문제가 되는 거면 장혜찬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김혜수에게 뜨거운 양기 발사 바로 지금 파바바바. 아,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지금?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했든 여배우를 대상으로 했든 남자 가수를 대상으로 했든 여자 가수를 대상으로 했든 그게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게? 본인이 쓴 걸 다시 읽어보세요. 정작 입장이 바뀐 사람은 오세라비 작가님이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왜 비웃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 장혜찬 씨 요즘에 성범죄 무고 관련해서 좋은 거 하신다고. 그러면 이 양반아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 이분들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댕기면 그 좋은 일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김정은 다이어트 클럽 믿을 수 있어? 거기 가서 살 빼고 싶겠어요? 김정은 헤어 클럽 거기다 머리 맡기고 싶겠냐고 당신 같으면. 이런 거야. 자, 그 양반들이 뭐 하고 댕기는지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제 또 거짓말 해야지. 갑질 사례도 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니까 여명수기가 돈 주는 것도 2달 동안 미루고 고작 110만 원만 줬다 이거 아니야. 그게 갑질이다 이거야 지금. 그지? 환장하겠네. 내가 김 변호사님 너한테 입금 계좌번호에 대해서 최초로 공지받은 시간이 2020년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42분이야. 계약서고 뭐고 어떤 첨부문서도 없이 카톡으로 통장번호 틱 주면서 착수금은 110만 원으로 할게요.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11시 42분에 너한테 카톡 받고 12시 22분에 너한테 입금했거든? 근데 너는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그것도 5월부터 내리는데 6월 말에 오늘 찾아봤더니 입금 그때 겨우 해가지고. 야, 너 진짜 끝내준다. 바닥이 어디냐 너는? 계좌 받자마자 금방 입금을 했는데 뭔 2달 동안 돈 안 주고 갑질하고 돈도 겨우겨우 입금한 거지 새끼를 만들어 놓냐 나를. 뭐? 돈을 늦게 줘? 내가 돈 얘기할 때마다 네가 계속 미루면서 저러고 있으니 빨리 돈 받고 일 제대로 합시다.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했어요. 그제서야 네가 계약서를 가져오시겠답니다. 이제서야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일 가져오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랬어. 어떻게 했어 계약서? 그것도 안 가져왔죠 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누구랑 일을 하든 약정서 쓰고 해요. 계약서 씁니다. 변호사가 계약서 없이 이러면
그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야? 계약서 없이 일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네가 나한테 소송을 걸면서 5월 30일에 이미 계약을 했다. 여기 계약서가 있다. 이게 증거다. 여명숙이는 지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고 경찰에 계약서 들이밀었잖아.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6월 25일에도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는데 계약 조건에 이러이러하게 넣을 거라고 공지를 받은 게 그게 6월 25일인데 다음날 계약서 갖고 온다고 해놓고 그것도 놓고 왔다는데 5월 30일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여명숙의 서명 날인도 없죠? 당연히 없지. 난 저걸 본 적도 없으니까. 여명숙이한테 5월에 돈 달라 그랬는데 6월 말이나 돼서 해줬다. 이걸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가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니까 난 당연히 본 적이 없지. 지금 뭐 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뭐 하는 짓거리일까 이게? 변호사는 이런 짓 해도 된다 그러든? 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넌 인간이 대체 왜 그러냐? 야, 네가 오세라비 작가한테 몇 장 받아가지고 증거랍시고 집어넣어놓은 거 그거 내가 봤어. 네 증거 수집 방식이야 이게. 없으면 만들잖아 너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내가 대전 가서 책 쓰자고 했다? 너한테? 오케이. 그럼 이번엔 네 거짓말에 힘을 보태주는 오세라비 작가의 말을 들어봐봐. 이 양반도 그러네. 여명숙이가 먼저 책 쓰자 그랬다고? 공동집필을 제안했대 내가. 참네. 야, 작가랑 변호사가 뭉쳤는데 거짓말 하나 똑바로 못해? 이 양반들이 지금 나하고 개그를 까나? 똑바로 들어. 너는 2019년 말이라 그러고 오세라비 작가는 2019년 여름이라 그런다 지금. 둘이 같이 짜고서 일관된 진술로 사람 바보 만들려고 했으면 최소한 날짜는 맞췄어야지. 안 그래? 거짓말쟁이끼리 뭉쳐갖고 아주 잘하는 짓거리다 아주. 어쨌든 간에 김소연이 오세라비 작가 당신들 둘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2019년에 여명숙이 지가 책 쓰자고 해놓고 뻔뻔하게 김소연이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한 거잖아. 그지?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들. 책 쓰자고 처음 말 나온 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8월이에요. 이 거짓말쟁이들아. 2020년 8월 4일 책 쓰자고 김소연이가 제안하고 2020년 8월 7일 내가 안 한다고 입장 줬고 그게 다야. 김소연이랑 오세라비 작가님께서는 저게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걸 법정에 증거라고 내셨더만. 길게도 써놨는데 증거랍시고 쭉 써놓은 거에 진실이 1도 없어요. 여명숙이야말로 유튜브를 이용하여 사실관계 왜곡을 하여 김소연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경악을 한다. 경악을 해. 오세라비 작가님 글쓰기를 업으로 삼으신다는 분이 작가로서의 지성과 양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김소연이 너 제정신이냐? 이 물건은 이거 버릇이네. 아주 버릇이 못되게 들었어. 야, 이 자식아,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지 증거를 만들어? 너 저거 증거라고 네가 들이밀었어. 너랑 오세라비 작가 둘이 요즘 이러고 다닌다며. 성범죄, 무고, 사회적 살인? 허유, 좋은 거 하시네. 근데 그 두 분이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들이 거 들어가 있으면 그 좋은 뜻이 퇴색이 되잖아요. 성범죄, 무고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사회적 살인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행실을 이따구로 하고 다녀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들 이러고 다니는 거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 선고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항상 안전운전하고. 이니셜 J 빠라바라 빰빰 빠라바라 빰빰 끝.